공부 안 하는 학생을 돕는 네 가지 대화법 생각해 보겠습니다. 야, 제발 공부 좀 해. 맨날 핸드폰 게임만 할 거야? 그만 좀 놀고. 지긋지긋하게 공부 안 하는 아이. 어떻게 도우면 좋을까요? 성적을 올리려면 그 전에 먼저 질문 하나 드리죠. 교과 공부만 열심히 하면 성적이 오를까요? 2012년에 전국의 초중고등학생들이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를 봤습니다. 그때 중학교 3학년 12,153명, 엄청난 인원의 데이터를 분석해 봤습니다. 사회과 성적을 높이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 무엇이었냐? 그 결과는 뜻밖이었습니다. 사회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보다 중요한 요인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두구두구두구, 바로 부모님과의 대화였습니다. 사회과 교육 최신호에 실린 논문 부모와의 대화, 독서, 학습 활동이 사회과 학업 성취에 미치는 영향. 인하대 사회교육과 정의화 씨의 연구 결과인데요. 부모님과 대화를 하는 집단과 부모님과 대화를 하지 않는 집단으로 나누어서 성취도 평가를 분석해 본 결과입니다. 대화를 한 집단의 평균 점수는 200.38. 그런데 대화하지 않는 집단의 평균 점수는 184.41. 척 보기에도 꽤 높은 점수 차이가 나죠. 정혜화 씨는 부모님과의 대화를 통해 다양한 경험을 공유하고 토론하는 것이 학업 성취에도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평소에 부모님과 대화를 자주 해서 자기 표현을 능동적으로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전의 조사도 한번 참고해 볼게요. 이번엔 초등학교 아이들입니다. 2002년 초등학교 6학년 1192명을 조사했습니다. 초등학교 아이들의 경우에는 부모님하고 학교 공부를 주제로 대화를 전혀 하지 않는다. 이 아이들의 영어 평균 점수는 52.5. 그런데 부모님과 공부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편하게 하는 집 아이들은 78.9점이었습니다. 무려 차이가 26.4점. 영어만 그런 게 아니라 수학도, 국어, 사회, 과학도 부모님과의 대화가 많을수록 성적이 좋았습니다. 거꾸로 한번 여쭤볼게요. 1번 공부를 잘한다. 2번 좋은 친구를 사귄다. 3번 운동을 잘한다. 4번 올바른 성품을 갖는다. 이 중에서 내 자녀가 어떤 자녀로 자라길 바랍니까? 그리고 어떤 선택이 공부를 잘하는 학생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이 재미있는 연구 결과는 바로 4번이었습니다. 자녀가 올바른 품성을 갖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모를 가진 6학년 아이들의 국어 평균 성적은 69.8점이었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모를 가진 학생은 62.3점. 뜻밖의 공부가 중요하다고 가르친 부모님보다 자녀에게 올바른 품성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부모님의 자녀들이 공부를 더 잘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긋지긋하게 잔소리를 듣는 공부 안 하는 아이들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공부를 할 수 있게 도울 수 있을까요? 첫째, 공부하기 싫어? 라고 말하는 대신에 무엇이 어렵니? 라고 얘기해 주세요. 공부하기 싫어라고 부모님이 물어보시면 네, 싫어요. 이렇게 부정적으로 대화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무엇이 어렵니?는 도와주고 싶은 사람들의 대화법입니다. 분수의 나눗셈이 어려워요 라고 대답한다면 아, 그렇구나. 그렇다면 어떻게 이 문제를 풀 수 있을지 같이 방법을 찾아보자 라고 대화를 이어가며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그것도 못해? 아닙니다. 이런 대화법보다 그게 좀 어렵지? 라고 하는 대화법을 연습해 주세요. 그것도 못해는 듣는 아이들에게 치명적인 상처, 심지어는 상당한 수치감을 줍니다.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하는 아이에게 머리가 안 돌아가니? 뇌가 굳었어? 이렇게 말하는 건 아이의 자존감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힙니다. 그 대신에 다른 방법으로 생각해 보면 어떨까? 방법을 달리해 보면 어떨까? 등 아이에게 도움을 주는 대화법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셋째, 이 학부모총회 때 저도 부모님께 꼬박꼬박 부탁하는 건데요. 숙제했어? 라고 물어보는 이 화법 조심하셔야 됩니다. 숙제를 안 했을 때 아이는 종종 혼나지 않으려고 예 했어요 라고 거짓말로 회피할 수 있습니다. 첫 거짓말이 어렵지 다음부터는 양심의 가책도 없이 거짓말이 술술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숙제 가져와 보렴? 이라고 질문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아이는 책임감 있게 숙제를 해낼 거예요. 부모님이 봐주시는 것만으로도 아이는 노력하게 됩니다. 이거 정말 잠시면 되거든요. 부모님이 내 자녀가 그렇게 소중하다고 생각한다면 이 정도의 시간은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넷째, 잘했구나. 너 정말 잘했다. 칭찬해. 이게 아니라 이왕이면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좋겠습니다. 칭찬할 일이 있을 때 성공을 칭찬하는데 그치지 말고 그 비결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이끄는 게 중요해요. 어떻게 2시간 동안 집중해서 책을 읽었니? 라고 물어본다면 아이는 책이 정말 재밌었어요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성공이든 실패든 그 비결 혹은 그 이유를 생각해 보게 할 때 자녀는 성공이나 실패에서 모두 배우는 아이로 자랄 것입니다. 잘했구나 대신에 정말 특별한 비결이라서 너무 기쁘다고 아빠도 이걸 좀 적어놔야겠다 라고 한다면 아이는 얼마나 기쁠까요? 아이는 사실 어느 누구보다 공부를 잘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공부를 잘하도록 돕는 그 길은 정말 어렵고 어렵습니다. 에머슨이 이야기합니다. 교육의 목표는 자립이고 교육의 입구는 존중으로 이어진다고. 아이를 존중하고 아이를 돕는다는 마음으로 격려하는 것 외에는 길이 따로 없습니다.